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래 이 사건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망자가 이 남성 외에도 무려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집니다.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숨진 사람들 전부 4명이 되나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가족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지난 9일 새벽 4시 50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요, 남성의 지문 조회 등의 신상 정보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경찰은 이제 3시간 뒤에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 주민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당연히 그 집에 가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어서 초인종을 눌러봐도 인기척이 없어서 돌아갔고요. 그냥 갔어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1시쯤에 이제 경찰은 이 남성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숨져 있던 3명의 이제 사망자를 발견을 한 건데, 추락한 남성의 아내인 40대 이제 여성과 중학생 큰아들, 초등학생 작은 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남편은 자영업자였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기초생활수급 내역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성은 추락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 문 안 열린다고 초인종 눌렀는데 그냥 집에 떠났다고요? 그 안에 그 가족들이 당시 이미 숨져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생명이 유지돼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아파트 관계자는 이 가족들 평소 이런 가족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이 나온 주민이 보고 신고한 거예요. 저기 그 주민 쓰러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 그 집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도 많고 부친도성도 있고 사진 좋고 애들 착하고 바깥에 표면적으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사로 모르는 거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내와 2 자녀가 왜 숨졌는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부검 전이라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이라든지 혹은 유서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3사람은 방에서 각각 쓰러져 있었는데 사실 방 안에 불을 지필 때 쓰는 도구가 있던 것으로 전해지긴 합니다. 다만 이 가족 중 일부의 시신에서 목 부위에 질식당한 외상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부검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1차 부검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전망이고요. 경찰은 조사 중에 남편이 지인에게 3억 원가량의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어왔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억이나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았군요.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남편은 최근까지도 해당 지인에게 여러 차례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달라, 빚을 자식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왜 그 가족들이 숨져 있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을까요? 그 뒤늦게 경찰관이 알았던 거 아닙니까? 무려 27시간이나 지나서야 나머지 가족들이 이 집 안에서 숨져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일찍 대응을 했더라면 혹시나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9일 오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요, 남편이 아파트 거주민인 걸 확인한 뒤에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몇 차례 초인종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웃 주민이 이 집 가족이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걸 만연하게 믿고 그냥 여행을 떠난 것으로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색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아내의 출국 기록도 조회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출국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보거나 안을 적극적으로 수색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에도 이어졌었는데,
남편이 아파트 최상층 25층에 올라가서 사망한 장면을 보는 것까지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을 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수색을 할 수 있었던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망 사건, 의문의 사망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단 몇 시간 만에 아파트 수색을 종료했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른바 변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가족들의 동선도 CCTV로 좀 확인을 해보거나 좀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요. 경찰이 약 27시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오전 11시쯤에 어떻게 이 집에 들어가게 됐냐면 주민센터에서 호적 등본으로 이 사망한 남성의 형제를 알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유족들을 통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망자들을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처음 얘기할 때는 이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또 한 가지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경찰 측이 발견 시간을 언론에 허위로 공보를 했다는 점인데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일가족 사망 사실을 동시에 확인한 것처럼 알려서 마치 한날 한시에 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27시간이나 지나서 알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경찰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러니까 언론의 시간을 잘못 알린 거는 단순한 착오다라는 입장인데 담당 경찰관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언론이 남편 시신 발견 시간하고 다른 가족 3명의 시신 발견 시간을 구분해서 질문하지 않아서 생긴 착오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부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미흡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 남부 경찰청 관계자가 담당 수사팀이 CCTV 확인을 면밀히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내에게 2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유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강제 개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